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국회의원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준석 국회의원의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사주는 떤 분이 신미시다. 그러니까 오후 2시경이라는 것이죠. 그때 출생했는 것이라고 해서 제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 신미시로 두고 이 사주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다소 본인을 직접 면담해서 시간을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체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미시로 두고 이 사주를 풉니다. 먼저 이준석 국회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시중에 있는 어떤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가 느끼는 하나의 유권자로서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것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육체적인 상태에서의 젊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젊음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육체적 젊음도 있고 정신적 젊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젊은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젊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는 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일단 젊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정치인들은 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일단 40대 초반이에요.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잠재력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뭐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국민의힘이 보수 당인데 이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우화되고 이렇게 해서 보수 세력 자체가 굉장히 괴멸된 상태,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매우 노쇠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보수라는 것은 뭐 이 나라 전체 한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니까 이 보수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떤 권력의 공백 기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보수의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미 4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의힘 안에서의 어떤 보수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에서 이런 면에서는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단점은 뭐냐 했을 때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분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에 뭐 몇 명들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지금 그 개혁신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과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 이런 상황들 또 뭐 국민의힘을 예를 들었을 때도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력이 없죠. 그런데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거나 또는 리더십에 큰 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을 국회의원은 뭐 이번에 작년에 처음 됐지만은 긴 시간을 정당에 몸을 담고 활동해 왔는데 세력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부재가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가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일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계를 해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뭐 알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해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생계를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40대 남자, 이 사람이 40살인데 40대 남자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또 어려움에 처했거나 40대 같은 동년배 사람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그런 현실 인식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업 이력이라든가 생계를 해결할 능력이 그런 이력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식도 그렇지만 경험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얕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을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이걸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사고라든가 또는 과학고라든가 이런 거를 졸업해서 바로 미국의 대학에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들 또는 아이비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에 바로 한국의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사고나 과학고를 졸업해서 바로 이렇게 하버드나 예일 또는 아이비리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대학에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거기에 서울대를 진학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많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버드나 예일로 바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서울대 입시 시험을 봤다면 아마 10에서 20% 내외 정도밖에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뭐냐, 이 한국에서 자사고나 과학과를 졸업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하죠. 했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대 입시 루저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간 사람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가 서울대 입시 루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대에 만약에 진행을 해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안 가고 바로 왔을 수도 있어요. 바로 서울대를 일단 합격하고 난 후에도 유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는 것도 의구심이 좀 있죠. 그래서 특히 왜 그러냐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외국인을 뽑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도 않고 또 입시 전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러니까 학생의 그 학업 성적으로는 뽑질 않죠. 그런데 한국은 학업 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 루저들이 바로 갖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하버드, 예일로 간 사람 중에는 상당수가 거의 7, 80%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 드러나요. 이분이 하버드를 졸업했다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그 보면은 세상을 보는 인식이나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그런 것들도 특히 그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분의 사주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묘월 기토에서 이렇게 묘미 합하면서 을목이 투관시키고 신금이 있는데 사축 합하면서 신금이 투관해서 원사주는 보통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모두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삼자균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자균정에서 매우 부귀한 사주죠. 매우 고급스러운 사주로 원사주는 매우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주예요. 부귀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이 구조의 사주는 운에서 인성을 만나거나 또는 재성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패가 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화기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정축대운, 병자대운이 그렇게 해당이 될 것이고, 재성이라는 것은 임계수를 말하니까 수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계유대운, 임신대운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0에 언저리 올 때까지도 직업 하나 제대로 변변한 직장에 다니질 않고 정치도 어떤 봤을 때는 정치 낭인 비슷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또 작년에 40살이 돼서 겨우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14, 15년 12, 3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당에 몸을 담고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은 했지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초년에 들어온 인성운들이 이분에게 이 사주에서는 아주 쥐약 같은 운이에요. 그래 아주 나쁜 운을 만났고, 그래서 뜻을 펼 수가 없었고요. 그 후에 앞으로도 오는 이 계유대운이나 임신대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보면은 지금 이제 의뢰대운 현재 의뢰대운 을사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의뢰대운 을사년은 아주 흉한 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을목이 오면서 해수가 와서 해묘합해서 한 번 더 이 칠살이 동하는데, 을사년에 또 이렇게 을목 칠살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매우 불리한 해입니다. 그래서 불리하지만 이게 완전한 대패가 나는 운은 아니죠. 그냥 좋지 않은 운에 와 있다. 지금 금년이 좋지 않은 운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이분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병오대운 내년입니다. 그래서 병오대운도 굉장히 좋지 않고 정미대운도 좋지 않은 운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측할 때는 이제 이분이 아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운이면은 병호 정미대운이 이렇게 이 사주에서 지금 을해대운이잖아요. 을해대운에 오면은 이것은 일종의 그 대흉한 운입니다. 이것은 대흉한 운이라서 거식호살된 운이거든요. 거식호살로 대흉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상실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은 건강적인 면에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흉한 운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보면은 이제 무신대운의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죠. 이랬을 때 이 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선될 것인가, 이렇게 재선을 할 수 있을 건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소 비관적이고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는 임자대운은 완전히 안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 국회의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갑술대운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의 공백을 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후에도 물론 여기 계유대운이나 임신대운은 대운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세운에 따라서,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세운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애가 좋은 애가 만나게 된다면 또 얼마든지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에 당선될 수 있는데, 이 대운만을 두고 보면은 불리하죠. 굉장히 안 좋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 운들, 대운 속에 있는 세운들이 올 때가 선거를 임하는 해에 길하게 작용하는 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국회의원을 더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대운만 두고 보면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갑술대운, 다음 갑술대운에 잘하면 한 번 정도 더 국회의원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을 하고 아마 한동안 긴 공백 기간을 가질 것이고, 설사 국회의원이 무신년에 또 된다고 치더라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여러 명의 평범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무신년은 썩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에게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어위정편에 있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논어위정편에 하기불사증망 사이 불확즉태 이랬는데 여기에 있는 망자는 이게 망은 보통 없다라는 뜻이라든가 또는 뭐 미혹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혹된다는 게 어떤 체계가 정립되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것을 미혹됐다,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은 밑에서 난 대로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않으면 미혹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랬는데 하기불사증뭐인데 요거는 이분에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요 구절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근데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현 상황과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역사인식이라든가 도덕에 관련 그 역사라든가 또는 뭐 기타 고전 또는 인문적인 그런 지식이 굉장히 얕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시대에 인공위성과 휴대폰 시대에 뭐 삼국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국지라는 것이 제갈공명이 뭐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없을 때니까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썼죠. 주로 썼던 제갈공명이 썼던 삼국지에 나오는 그것도 다 소설에 대한 소설이죠. 소설인데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상대방을 속이고 또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장꾀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대단한 전략이라든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인공위성과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서로 소통되고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절에 함부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뭐 비단 주머니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지식이 얕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혼자서 뭐 이렇게 장변 자꾸 부려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혹시나 중간에 이제 낙선을 하거나 안 됐을 때 다음에도 될 수 있고 그럴 때 공백이 있을 때는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택시 운전을 한번 해보든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의류 같은 걸 팔아보든지 직업적으로 직접 생계에 뛰어들어서 생계를 해결해 보는 그 경험을 한 3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해보시고 책도 대학원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광범위한 책들을 좀 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태면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두 번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체적인 뭐 사주가 이 사주가 일단 맞다고 제가 푸는데 이것이 맞다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오는 이 계유 임신은 불리한 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새 운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뭐 한두 번 더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하고 큰 거대 정당의 공천 자체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좀 더 현실에 밀착해서 생활을 해보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음 선거에 재선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준석 국회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